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사가 바늘로 찔러서 세포를 뽑아보는 세침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혹시 내가 암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하지만 갑상선 결절은 성인에게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증상이며 그중 실제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갑상선암 세침 검사, 베데스다 시스템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통해 여러분의 검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이라는 장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에 혹, 즉 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 결절의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의사들은 결절이 옆으로 길게 누워있거나 경계가 매끄러우면 일단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결절이 위아래로 길쭉하게 서 있거나 경계가 울퉁불퉁하고 하얀 점 같은 미세석회화가 보인다면 암을 의심하고 세침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세침흡인 세포검사, 줄여서 세침검사는 영어로 FNA, 즉 Fine Needle Aspi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결절 부위에 찔러서 세포를 빨아들인 뒤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검사는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히며 정확도가 80에서 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조직검사는 결과가 암이다, 아니다로 명확하게 나오길 기대하지만 세침검사는 암일 확률, 즉 위험도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베데스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베데스다 시스템은 2007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열린 국립암연구소 회의에서 처음 정립된 국제표준 진단 체계입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생기는 혼선을 막기 위해 세침 검사 결과를 1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통일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군에 속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각 등급은 단순히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임상적 의미와 향후 대처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1등급은 진단 부적합 단계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세포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거나 피가 너무 많이 섞여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결절이 너무 딱딱해서 세포가 잘 안 떨어지거나 석회화가 심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등급의 악성 예측도는 1에서 4% 정도로 낮지만 실제 수술을 해보면 암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약 20%까지 보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음파상 모양이 좋지 않은데 1등급이 나왔다면 몇 개월 뒤 반드시 재검사를 해서 정확한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2등급은 양성 단계입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이 2등급에 해당합니다. 악성 예측도는 0에서 3% 미만이며 수술 시 실제 암일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장 수술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6개월이나 1년 뒤에 초음파로 혹의 크기가 커지는지 지켜보는 추적 관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혹의 크기가 너무 커서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고민에 빠지는 단계가 바로 3등급 비정형 세포 단계입니다. 세포 모양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암이라고 단정 짓기도 애매한 회색 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성 예측도는 5에서 15% 정도입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3등급이 나오면 일단 2에서 3개월 뒤에 재검사를 권고합니다. 만약 연속해서 비정형 세포가 나온다면 암 확률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풍부한 경험과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김경래 민병원 내과 대표원장은 세침 검사 결과가 3등급 비정형으로 나왔을 때 바로 수술하지 않는 이유는 세포 모양이 다소 특이할 뿐 암으로 확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악성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뒤 재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3등급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정확한 진단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등급은 여포 종양 의심 단계로 의학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세침 검사로 뽑아낸 세포만으로는 이것이 양성인 여포 선종인지 악성인 여포암인지 100%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성 예측도는 15에서 30% 수준입니다. 결국 4등급이 나오면 수술을 통해 혹을 통째로 떼어낸 뒤 현미경으로 혹의 껍질인 피막을 뚫고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최종 진단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병행하여 수술 전 예측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수술적 확인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통용됩니다.
5등급은 악성 의심 단계입니다. 암일 확률이 60에서 75%로 매우 높으며 실제 수술 후 암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70에서 97%에 달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사실상 암에 준하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직 암 확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암 등록이나 실손보험 혜택을 수술 전에 미리 받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후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모든 의료비 지원과 보험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마지막 6등급은 악성, 즉 암으로 확진된 단계입니다. 악성 예측도가 97에서 99%에 이르며 거의 예외 없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6등급 진단을 받았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수술 시기와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갑상선 주변에는 목소리를 조절하는 신경과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부갑상선 등 중요한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 기법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왜 갑상선은 다른 장기처럼 처음부터 시원하게 조직을 크게 떼어내서 검사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갑상선의 해부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좁은 공간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 바로 뒤에는 기도가 있고 양옆으로는 뇌로 가는 큰 혈관인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이런 위험한 부위에서 무리하게 조직을 떼어내다가는 큰 출혈이나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확률적인 진단 체계인 베데스다 시스템과 또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한 세침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갑상선암 세침 검사와 베데스다 시스템은 환자를 괴롭히기 위한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가장 안전하게 암을 찾아내기 위한 전 세계 의사들의 약속입니다. 검사 결과가 3등급이나 4등급처럼 애매하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며 의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단계별로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흔히 거북이암이라고 불릴 만큼 진행이 느리므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